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대 상승하고 있으며 개인만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천억 원대 수주 소식을 내놓으면서 의약품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화학업종은 향후 1년 내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에 1%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총 9,3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각각 7,500억 원 규모, 1,700억 원 규모로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액이 5조를 돌파했습니다.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UDM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1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준 가격은 1,953원입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UDM텍의 주가는 26%대 급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금감원은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부문 영향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10곳에 외환 자금 담당 임원이 소집될 예정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잡아보고 또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인이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만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는 반면에 코스닥은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선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요. 반면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두 종목은 또다시 엇갈린 희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상승 시그널을 잡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주춤했던 바이오주가 다시 오르기도 했는데요. 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이제 어떠한 신약이나 이러한 개별적인 이런 호재도 진행이 되지만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사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대응하면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사그러들었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한 호재는 없고 개별적인 이슈로만 좀 대응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확실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들도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하기를 바라주셨습니다. 또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또 힘을 써주고 있을까요? 시장의 시그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방산 준비되어 있네요. 예. 방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슈 자체가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러시아의 핵 사용 교리라고 하는 이 핵무기 사용 독트린이 개정이 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무기 사용에 있어서 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리는 핵전쟁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핵전쟁 다시는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되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리고 두 가지 악재가 또 있었는데 이건 재무장관에 대한 것, 재무장관 이제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완벽하게 해결이 씻어 내려가면서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일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앞에 두고 지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0.48% 현재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정고점 저항선에서 눈치 보기 게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 변동성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상승 섹터 방산을 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방산을 좀 잡았고요. 방산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정말 좋은 섹터다. 트럼프 sek터 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쐈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미국산 무기 쏴도 돼.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서 6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5발은 확실히 요격을 했고 나머지 1발만 맞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이제 타격이 들어간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이슈를 타고 상승을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11시였거든요. 어젯밤 11시에 보복 가능성을 완벽하게 일축을 시켜버렸어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핵전쟁 안 할 거야. 핵전쟁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11시 7분에 정확하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됐고 오늘도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고 이 시간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따라가는 단타를 좀 추구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드 매수세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방산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섹터거든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도 핵무기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고 중동과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내각에서는 중동, 특히 이란 쪽에 이란의 경제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이런 경제 정책까지 규제 정책이 다시 한번 강화가 되면서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중동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방산 산업 성장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대만에 대한 침공, 무력 침공,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 관련한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승과 관련한 방산 끝까지 지켜봐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한일 단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차트 좋네요. 차트 좋네요. 확실히 좋아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 나왔어도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지지선까지 이동평균선 뭉쳐있는 수렴 구간에 대한 지지선까지 나와주고 있고 지지 21선 지지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오늘 21선 지지 이거 확실하게 지지받으면 저는 한일 단조 충분히 다시 한번 추세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움직임 차트에서 삼각수렴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에 매물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나 이제 갈 거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거든요. 매수 거래량 실리면서 나 이제 출발하기 시작할 거야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1선 이탈하더라도 추세에 대한 지지선 거기에다가 이 평균 가격 이동평균선이 그 기간 동안에 나온 수렴이 바로 지지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 지지 받고 한번 장대 양봉 하나 세워주면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컴라이프케어 또 이제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0.3 전일 대비해서 0.39% 상승이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고가 기준으로 14.32%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방역복에 이제 생산을 했던 이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방산주로 이제 방사능과 관련한 이 러시아 핵 독트린 이 개정안에 있어서 이제
단기적인 호재를 받고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위치에서 저항선 받고 확실하게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올해 저가에 대한 신저가네요. 이거 거의 신저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변동성만 노리고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 이 방산과 관련된 이 스페코도 한일단주하고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나와주는 종목이거든요. 스페코도 확실하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 2024년 올해 1월 달에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전고점을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 나와주면서 전고점 여기 있는 몸통 캔들의 몸통 5,000원대 가격 매물대 확실하게 찍어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죽이면서 다시 한번 죽이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이동평균선 이 지지 영역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4,000원에 대한 가격 영역 이 자리 확실하게 지켜주면 저는 이 종목 앞으로 추후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있지만 그래도 고점 가능성을 좀 유의해라라는 조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팔란티어랑 협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이 방산 섹터가 AI와 손을 잡고 또 어떻게 전망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방산 섹터들 보시게 되면은 AI와 결합돼서 뭐 드론이라던가 무인 공격기 하면서 점차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정밀 타격뿐만 아니라 공격 측의 인명 피해 그리고 피해 측의 수비 측의 방어 측의 인명 피해 없이 주요 핵심 시설만 타격하는 이런 기술에 있어서 AI 기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기술하고 방위 산업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저는 이거만큼 더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HD 현대중공업 한번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예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중공업 중공업 여기 있네요. 확실하게 지금 전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영역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신고가 영역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막 돌파 나온 위치예요. 저는 이거 오히려 과감하게 진입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HD 현대중공업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 맞이하면서 역대급 호황 맞이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지받으면은 22만 원대 지지 이제 다시 한번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지금 이 22만 원 가격 영역대를 좀 딱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가격 손절 라인 잡고 돌파 영역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이 AI와 손잡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튬도 일부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이 리튬 중국에서 좀 이슈가 있던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리튬 전 세계 공급량의 70% 그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튬, 이 정제된 리튬 있잖아요. 2차 전지에 바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정제된 리튬의 90%가 바로 중국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리튬 공급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리튬 가격의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지금 리튬 가격 킬로그램당 76.5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특히 양극재에서 사용되는 이 리튬의 수요까지 같이 증가하게 되면서 리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에 중국의 이제 10월 부가세와 개인소득세가 이제 세수가 처음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디플레이션 끝난 것이 아니냐? 그 디플레이션 끝나고 내수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함에 따라서 리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시장 디플레이션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약간 좀 낙관론이 대세를 잡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리튬 때문에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것이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정제하고 바로 납품까지 배터리로 만들거든요. CATL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기업의 리튬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IRA 법안, 특히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하는 법안을 오히려 세계 전기차 대표하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축소가 되게 되면 전기차 수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테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연기관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 트럼프는 이제 다시 한번 성장을 시킬 이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가뜩이나 문제되고 있는 전기차 수요 부족 현상, 캐즘이라고 하죠. 이 캐즘 현상 완벽하게 지금 잡아내질 못했고 IRA 법안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리튬 가격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있지만 1년치, 6개월치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앞전에 그만큼 폭발적인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지금 중국의 수요로 인한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이슈를 타고 단기적인 재료만 타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전기차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캡 확실하게 출시를 하고 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놓고 사이버캡 출시가 내년 2026년에 잡혔거든요. 2026년에 대량 양산 체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2년 정도 길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오릿 에너지 미국의 이제 염호에서 96.5% 순도 96.5%의 탄산 리튬을 이제 채굴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자리거든요. 아직까지는 5일선이 21선 나오고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가 매수하기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2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긴 시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리튬 관련주는 조금 약간 추천하지 않고 다만 장기적인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리튬 관련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들어 올려놓고 전고점 소화시켰다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 저항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눌림목, 이 추세, 단기적인 이 추세 있죠? 이 추세에 대한 눌림목, 요 위치 좀 내려왔을 때 한 1,300원, 1,200원 후반대 가격, 이 가격대에서 한번 1차로 담아보시고 장기적으로 지금 900 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944원에 이제 저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대응에 대한 영역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리튬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지오릿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오릿 에너지보다는 엔투텍 쪽이 상승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지오릿 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 양상이 나와주고 있지만 파동의 움직임이 더 크죠. 이렇게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세도 한번 바닥 다져놓고 낮은 위치에서 바닥을 여기서 저점 한번 맞춰놓고 다시 저점을 올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또 들어 올렸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엔투텍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이 지오릿 에너지로 움직이는 약간 순환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짐바브웨의 이제 리튬 광산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다 휴마시스는 또 진단 키트 사업을 이제 또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 진단 키트, 코로나나 다시 한번 겨울에 있을 이슈들도 다시 한번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리튬 이슈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다 차트상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소화를 한번 더 시켰다는 이 위치 3,250원 이 가격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이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거래량 죽이면서 뺐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최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형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요를 예측해 주시면서 또 더불어 테슬라 로보택시발 수요까지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전문가님, 또 궁금한 게요. 이 하이드로 리튬, 또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에 이미 큰 상승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하이드로 리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주에서 올라왔던 종목이 하이드로 리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경고 종목이네요.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투자 경고 풀리고 나서 좀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추세를 잡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저점, 이 최저점과 지금 최저점인 1,490원대에 금액하고 3,100원대의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리튬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면 같이 섹터를 타고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 리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까지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 공부와 함께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 또 내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는 코너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이 전진건설 로봇이 이 매출의 70%를 수출로 낸다고 하네요. 예. 관련해서 수출, 전망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전진건설 로봇 말 그대로 이제 건설하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력으로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수출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컨센서스 자료가 이제 나와 있네요. 재무 컨센서스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올해
1,748억의 이제 매출이 잡혀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제 상승, 전년 대비해서 상승 한 8% 정도 이제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소폭 좋아졌네요. 그런데 자본금 부채 비율도 확실히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30%를 찍었던 이 부채 비율이 60%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50%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국내 건설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해외 매출 증가했다라는 소식은 정말 실적 이슈를 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재무적인 건전성은 딱 봐도 눈에 보이고 부가가치, 영업이익률 자체도 점차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전진로봇건설 재무적이나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진건설로봇 차트 좋네요. 신규 건설 완전히 전고점 뚫어 넘었어요. 31,000원. 31,000원에 비중 30% 잡아 들어가셨죠? 31,000원. 일단은 살짝 내려오긴 했으나 지금 추세를 완벽하게 타면서 전고점 잡았어요. 전고점 잡았는데 신규 상장에 가깝죠.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긴 했지만 저는 이거 21선 이탈 안 나오면은 저는 끝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좋게 나오고 물론 단기적인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제가 단기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 시멘트 가격 올라갈 수 있어요. 국제 시멘트 가격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분명히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안 해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안 올 수 있겠지만 이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21선 이탈만 안 나오면 저는 이거 실적 이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미래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대응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또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직 수익권을 내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 끝까지 가져가 보시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7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의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 자사주 매입 이슈는 사실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게 삼성전자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일시적인 상승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이게 나오기 전에 발표가 나오기 전에 공시 발표 나오기 전에 금요일 날 이미 벌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3거래 연속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도적인 무슨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할 정도로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실은 72,000원대에 대한 가격 조금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비중으로 따지면 금요일 종가 기준 이때 기준으로 3.13%예요. 3.13%인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는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을 상속을 받으면서 이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삼성 계열사 모든 주식을 담보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시 이제 올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 매입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HBM3 이 경쟁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에 SK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남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HBM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경쟁력 갖추기 위한 이 연구 개발에 있어서 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기술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강력한 이제 사만전자 오면 어떡하냐라는 이 가격에 대한 지지선, 심리적인 지지선이거든요. 이 5만 원대가 이 5만 원대의 심리적인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충분히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R&D 투입하면서 경쟁력 갖췄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놓고 봐도 하락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 이후로 낙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지지 여부 확실히 확인하시고 삼성전자 좀 길게 좀 길게 보유하면서 시장에 천천히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길게 보셔라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16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신영증권에서 이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하락시켰다는 소식 전해졌네요. 예. 근데 차트를 봤을 때 바닥 짚고 상승할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먼저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악재가 하나씩 딱 도사리고 있어요. 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이제 매수 선택권 이제 스톡 옵션 형식의 이제 자사주 이제 주식을 배당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이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1월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바닥은 물론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리튬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관련해서 리튬 시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만약에 이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배당되었던 이제 주식을 이제 줬는데 이 주식을 받은 주식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있어요. 이 매도 물량 한꺼번에 쏟아지게 됐을 때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해서 충분히 성장성은 지금 리튬 가격 상승하면서 양극재 당연히 수요 증가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쏟아져 나올 물량 때문에 대한 이 하락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 하락 나온 다음에 살짝 약간의 반등인데 지금 저항선 부분이거든요. 저항선 받고 저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원 최소 15만 7천 원 이 위치 넘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18만 2천 원에 대한 고점을 한번 찍어줘야 돼요. 여기 요 위치 있죠. 이 위치를 한번 넘겨줬다가 안착하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여야만 확실하게 바닥을 좀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쏟아지는 임직원들 매도 물량 이거 충분히 경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2천 원 16만 2천 원에 대한 가격 지금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위치거든요. 비중 20%. 저는 이거 악재 물량 나올 수 있고 지금 복구하기에는 더 많은 추가 하락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리튬과 관련해 호재가 발생하기 전에 리튬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악재가 벌써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정말 안타깝지만 좀 정리해 주시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도사리고 있으니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이셔라라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7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정말 크게 올랐었죠. 예. 그런데 오늘은 또 다시 외국인이 빠져버리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잘 나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종목을 이제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JYP 종목, JYP 엔터 저는 실적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실적 재무 컨센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엔터 관련주들은 갑자기 실적이 악화되거나 만약에 어떠한 히트곡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적 컨센서스 놓고 보게 되면은 5,665억 매출액 나왔고 컨센서스 연간 추정치가 매출이 약간 감소를 했네요.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율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이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이제 브루노 마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슈를 타면서 또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데뷔 이슈나 어떠한 이슈 그다음에 인기몰이가 형성이 됐을 때 또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이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이런 엔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에 대한 저항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눌리더라도 저는 지금 이동평균선 타고 있는데 5일선 타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5일선 타고 21선까지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21선, 지금 61선, 21선과 121선 겹치는 이 구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전고점 넘어서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JYP 엔터 충분히 실적 발생을 시킬 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음악들, 뭐 앨범들 데뷔 나오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하게 되면은 충분히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끝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55,000원, 56,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까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조언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DS 단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16만 6천 원에 보유하셨고 또 20%의 비중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이 DS 단석 친환경 사업으로 훈장까지 받은 기업인데요. 전문가님, 예. 이 관련해서 차트를 좀 봤더니 장기 이평선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막 추세를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추세를 돌리면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때 가격이 전고점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3만 5천 원에 대한 가격대의 영역을 넘어버렸어요. 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저항선 지지를 받다가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폐배터리 지금 리사이클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이슈를 타고 지금 상승했던 이 DS 단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 한번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10월에 상승을 시작해서 100% 넘게 이제 100%가 넘었네요. 거의 200%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거의 3배 넘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산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골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는 10만 원대,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 지지받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요. 다시 한번 추세, 지금 이게 엘리어트 1파의 시작이다. 1파 끝나고 조정 1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다가 지금 기다렸다가 한 10만 원대까지 조금 길게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평단가가 너무 고점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이거 버티지 못할 거면은 사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지금 폐배터리 지금 실적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 충분히 몰이할 수 있을 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저는 9만 원, 10만 원대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이 사이 영역대에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 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돌아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서 움직이는 것 관점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경우에는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돌아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투어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보유 비중입니다. 먼저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이 중국 관련해서 여행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짚어주셨잖아요. 예. 오늘도 역시 그런 거죠? 예. 여행 관련주 제가 어제 화장품 관련 말씀드리면서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좀 다시 한번 친밀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거 알고 여행주 올라갔으니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생각하시고 바로 잡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5만 원
매수가 정말 잘 잡으셨어요. 돌파 영역에서 확실하게 잘 잡아주셨거든요. 5만 원 영역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확실하게 지지 구간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타점을 최근에 잡으셨다.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잡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이제 보호무역 제도에 대한 약간의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좀 끌어들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움직임도 상승세 계속 타고 있죠. 계속 타면서 상승세가 약간의 이제 둔화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둔화가 나오긴 했으나 저는 만약에 10% 비중이니까요. 만약에 지금 전고점에 대한 저항선 부근까지는 올라온 상태예요. 다만 지금 이 추세가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바닥에서 한번 추가 매수하면서 좀 끝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수익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슈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익절가 좀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은 53,000원. 53,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53,000원. 53,000원 익절가로 설정하시고 끝까지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이 추세 끝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 끝나지 않았고 이슈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틸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제 5만 원에 대한 매수가 분명히 그 위에서 지지가 받을 텐데 매수가까지 그냥 매수가 오면은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57,000원의 영역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7,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한번 상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을 미처 다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공략주 짚어드립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공략할 종목은요. 바로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동성화인텍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느냐? 바로 초저온 보냉제를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뽑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이제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엄청나게 슈퍼사이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선업 그만큼 엄청나게 실적이 쌓여져 있고 수주 잔고 또한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이 조선업의 호황이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파고들게 되면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맞게 된 원인이 바로 이 LNG선이에요. LNG 운반선. 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걸 또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았죠. 유럽의 가스 공급 중단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을 통해서 독일 쪽으로 가스가 통하는 이 가스관인 노르드 스트림 1, 2, 1기, 2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두 파괴가 됐고 지금 복구하는데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이 셰일 가스로 인한 천연가스 생산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이 공급망 차질과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일어난 이 천연가스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대서양을 건너야 돼요. 이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운송할 거는 바로 LNG 운반선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서양이라는 이 대양 자체에 가스관 설치하는 것 자체도 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은 이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동성화인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초저온 보냉제를 판매하는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LNG 운반선 말 그대로 액화 천연 가스잖아요. 이 천연 가스 운반선 이 가스 통째로 움직이면 만약에 위험하겠죠. 우리 부탄가스 폭발 위험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온, 뭐 충격 이런 거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냉각을 해놓고서라도 주변에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액화 가스가 이 LNG가 바로 기화가 되면서 폭발 위험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저온 보냉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저온 환경을 유지하는 게 정말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저온 보냉제 관련해서 이 동성화인텍,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사모중공업, 하나오션에 공급을 하면서 지금 쌓여 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19조 6천억 원이라는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요. 근데 매출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전년도 매출액 5천억이에요. 근데 19조가 쌓였어요. 몇 년치가 지금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꾸준한 실적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실적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맞으면서 이 동성화인텍 수주잔고뿐만 아니라 이 동성화인텍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 보냉제 공급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에 4,100억 원의 추가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 수주잔고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움직이는 종목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 한번 매수가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13,200원. 조금 내려왔을 때 13,200원 이 지지선까지 지지선 부근에서 눌렸을 때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 15,600원까지 전고점 넘어가는 15,600원 이 전고점 부근 살짝 넘어가는 15,600원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넘어갔을 때 이 구간 넘어가게 되면요. 저는 이거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3,000원까지 최종 목표가 23,000원까지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 이 목표가에 비해서 손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1,000원까지만 좀 지지 영역 확인하시고 진입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략주 동성화인텍까지 알아보셨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눌림이 나오면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매수해 보시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과 공략주까지 리뷰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전략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후장은 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후장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상승 추세로 네. 돌아섰거든요. 여기에 코스피는 기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코스닥 지수는 사실상 코스피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돌파 2,500 위치에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2,500 부근까지 갔을 때는 저항선 이제 확실하게 돌파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지수가 오후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 반전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박스권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심하게 우리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되 하락하면 조금 지켜보면서 좀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서 오후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방위산업과 리튬이었습니다. 오늘장의 공략주는 동성 화인텍입니다. 오후장에는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과감하게, 추세가 하락한다면 소심하게 접근할 것을 전략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집 행위 등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